여러분, 이 검은 실 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손가락 굵기보다도 훨씬 얇은 이 섬유 하나가 말이에요. 겉보기엔 그냥 검은색 실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믿기 힘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철보다 14배나 강하면서도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마치 물보다 가벼우면서도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꿈의 소재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한 놀라운 소재, 바로 T천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입니다. 40년간 일본 도레이가 독점하며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고 장담했던 이 기술을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10일 한국의 HS 효성 첨단 소재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소재 주권을 확보하고 우주와 방산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탄소 섬유의 세계에는 엄격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T300급은 골프채나 낚싯대 같은 스포츠 용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주말 골퍼들이 들고 있는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바로 이 T300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T700급이 되면 갑자기 용도가 달라집니다. 수소차의 연료 탱크나 건축물 보강재로 사용되며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넥소나 토요타의 미라이 같은 수소차를 분해해보면 연료 탱크 가격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T천급 탄소 섬유입니다. 그런데 T천급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실패가 곧 재앙으로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전략 소재입니다. 우주 발사체의 모터 케이스, 인공위성의 구조재, 최신 전투기의 동체 등이 바로 T천급 탄소 섬유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를 때 그 심장부를 지키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검은 실들이었습니다. 무려 1.5톤의 무게를 절감하면서도 강도는 더욱 높인 이 소재 덕분에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의 절반을 장악해온 숨은 거인입니다. 1987년 T천급 탄소 섬유를 세계 최초로 시험 생산한 이후 도레이는 마치 중세시대의 길드처럼 이 기술을 철저히 독점해왔습니다. 보잉과 10년 단위로 맺는 독점 공급 계약은 그들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 세계 어떤 회사도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를 도레이 말고는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도레이가 구축한 장벽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놓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패는 인증의 벽이었습니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소재로 승인받으려면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온도 변화 테스트, 진동 테스트, 충격 테스트, 피로도 테스트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을 재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한번 채택된 소재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항공기 한 대의 가격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정치적 무기화였습니다. 탄소 섬유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MTCR에 의해 전략물자로 분류됩니다. 즉,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당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핵심 소재 공급 중단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탄소 섬유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효성은 2008년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전신인 효성 산업자재 부문은 1968년부터 타이어 코드를 생산해온 섬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소 섬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처럼 기본기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탄소 섬유 제조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온도가 5도만 달라져도 최종 제품의 강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압력은 0.2% 단위로 제어해야 하고 공정 속도 역시 초 단위로 관리됩니다. 효성의 한 공정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 매뉴얼보다 무서운 것은 누적된 공정 감각입니다. 기계는 숫자로 말하지만 진짜 비밀은 베테랑 기술자의 손끝에 있어요. 초기 몇 년간 효성이 겪은 시행착오는 처절했습니다. 불량률이 30%에 달했던 암흑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30개는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돌려서 나온 결과물의 3분의 1이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화학에서 반도체 공정
공정 전문가들을 영입한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과 탄소섬유 제조 공정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하고 미세한 변화가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도체에서 웨이퍼를 다루는 기술이 탄소섬유에서는 원사를 다루는 기술로 응용되었습니다. 반도체의 클린룸 기술이 탄소섬유 제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융합을 통해 효성은 서서히 불량률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효성이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에 기반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T700급이었지만 일본의 독점 무대에 한국이 발을 디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효성은 자신들의 탄소섬유에 탄섬이라는 브랜드명을 붙였습니다. 탄소섬유를 줄인 말이면서 동시에 탄성이 뛰어난 섬유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2013년 전북 전주에 연간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탄소섬유 산업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나로호가 3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성능 소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T1000급이었습니다. T1000급과 T1000급 사이에는 마치 고등학교와 대학교만큼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요구되는 정밀도 또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효성의 연구진들은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등반가들처럼 한 걸음씩 전진해야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기술 개발에서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매일 축적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질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효성의 불량률은 30%에서 20%로 다시 10%로 마침내 5%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마법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의 그날은 한국 소재 상업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되었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가 마침내 T1000급 탄소섬유 H3065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인장 강도 7000메가파스칼 이상을 기록한 이 소재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성과였습니다. 14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공 소식은 즉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도레이였습니다. 40년 동안 독점해온 시장에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도레이는 한국 기업들에 제시하던 탄소섬유 가격을 15% 인하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에 1년씩 걸리던 납기도 훨씬 유연하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 효과였습니다. 효성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품질 인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인 IATF16949 인증에 이어 우주항공 품질 관리 시스템인 AS9100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특히 AS9100 인증은 우주항공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이를 통해 효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효성 탄소섬유의 진가를 보여준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성공한 누리호 발사에서 효성의 탄섬 브랜드 탄소섬유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던 부품들을 탄소섬유로 교체함으로써 무려 1.5톤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벼워졌다는 의미를 넘어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의 성공적인 발사 역시 한국 탄소섬유 기술의 성과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까지 가는 여행에서 탄소섬유는 우주선을 지키는 든든한 가본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견뎌야 하는 온도 차이, 우주 방사선, 미세 운석 등으로부터 정밀한 장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효성의 성공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제철화학이 탄화섬유 개발을 시도했다가 삼용화에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원소재 수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35달러에서 80달러까지 했고 전처리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 제어 기술이 미숙해서 불량률이 30%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 경험조차 효성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로호의 3번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나로호 발사 실패의 배경에는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누리호의 성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탄소 섬유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T700급 탄소 섬유의 대량 생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T1000급 고급 기술 영역에서는 여전히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하루아침에 넘을 수 없는 기술적 노하우의 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효성의 다음 목표는 생산 규모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연간 6,500톤 수준인 생산 능력을 2025년에는 21,500톤으로 2028년에는 24,0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시장 수요가 그만큼 폭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총 1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는 한국 소재 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 계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레이의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약 3만 톤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효성이 2028년 목표를 달성하면 도레이와의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단순한 수량 비교보다는 기술력과 품질이 더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전북 전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직접 고용과 협력사 고용을 포함해 약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고부가 가치 기술직이라는 점입니다. 탄소섬유 공정 엔지니어, 품질관리 전문가, 연구개발 인력 등 모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들입니다. 전주가 명실상부한 탄소섬유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전북 유치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북을 탄소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한국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전주가 탄소섬유의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효성의 해외 진출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전주 공장을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에도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비용을 낮으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지역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산하려는 의도입니다. 탄소섬유 사업의 수익성은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효성의 탄소섬유 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30%를 웃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술 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의 특성상 일단 시장에 안착하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소차 시장의 성장도 탄소섬유 수요 증가의 핵심 동력입니다. 수소차의 연료 탱크는 700기압의 고압을 견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섬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소차 연료 탱크 가격의 30%를 탄소섬유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섬유의 원가 절감이 곧 수소차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효성의 국산화 성공으로 수소차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친환경차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풍력 발전 분야 역시 탄소섬유의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가벼우면서도 강한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톤 규모로 추정되는 풍력 발전용 탄소섬유 시장에서 효성은 10%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만 톤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항공기 인증 획득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에 공급하려면 수만 번의 테스트와 5년에서 10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기술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를 항공기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레이의 압도적인 레퍼런스 또한 만만치 않은 경쟁 요소입니다. 보잉과의 10년 단위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뚫기 어려운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한번 맺어진 공급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항공기처럼 안전이 최우선인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지속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비록 T1000급 고급 기술에서는 아직 뒤처져 있지만 T700급에서는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업체들이 언제 기술 돌파구를 마련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TCR에 의한 전략물자 규제 또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효성의 기술을 보호해주는 방표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탄소섬유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의 성공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소재 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은 언제 얼마만큼의 탄소 섬유를 사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며 1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마지막 본문 내용까지 요청하신 모든 규칙, 특수문자 삭제 등을 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 소재산업의 미래와 효성의 과제,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소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시작된 한국의 우주 개발 여정에서 초기에는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산화율이 높아졌고 이제는 누리호 같은 완전 독자 기술의 발사체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효성의 탄소 섬유 기술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준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효성 탄소 섬유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효성의 기술력이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한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탄소 섬유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보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들이 확산되면서 가볍고 강한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팩 보강제, 풍력 발전기 날개, 수소 저장 탱크 등 모든 곳에서 탄소 섬유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산업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동체에서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보잉 787이나 에어버스 A350 같은 최신 항공기들은 동체의 50% 이상을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만듭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내의 탄소 섬유 수요는 현재보다 몇 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기술력의 지속적 향상과 생산 효율성 개선입니다. T1000급을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도레이 역시 T1000G 같은 개량형 제품을 내놓으며 기술 경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뒤처지게 됩니다. 인재 육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탄소 섬유 제조는 극도로 복잡한 공정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숙련된 기술자 한 명을 기르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들이 쌓은 노하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효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기술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역시 앞으로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나 북미 시장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미 시장은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지이자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성공이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환경 규제 강화도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제조 과정에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일부 유해 물질도 배출됩니다. 앞으로 환경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면 친환경 제조 공정 개발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먼저 해결하는 기업이 오히려 경쟁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효성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 제조업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과 1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지만 결국 세계 3위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끈기와 집중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해 나간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특히 불량률을 30%에서 5%로 줄이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요함은 많은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융합접 사고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기존 섬유 기술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접목한 것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한 열쇠였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모든 기술 개발에서 필요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북 탄소특구 지정이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같은 정책적 지원이 효성의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1위도 영원한 꼴찌도 없습니다. 도레이 역시 한때는 듀폰을 넘어서며 세계 1위에 올랐던 도전자였습니다. 이제 효성이 그 자리에서 도전하고 있지만 언제든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비록 현재는 T천급 기술에서 뒤처져 있지만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막대한 투자 여력을 고려하면 언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차세대 소재들이 상용화되면 기존 탄소 섬유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혁신적 변화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의 성공은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처럼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소재 산업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소재 산업의 특성상 한번 구축한 기술적 우위는 쉽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설계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달리 소재 기술은 물리적 경험과 노하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모방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효성의 성공은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전주가 탄소섬유 특화 도시로 거듭나면서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효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동시에 차세대 기술 개발과 새로운 응용 분야 개척에도 나서야 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면 효성은 탄소섬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T천급 탄소섬유 국산화 성공은 결국 시간과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이는 모든 기술 개발에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은 없지만 매일매일 쌓여가는 노력은 언젠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검은 실 한 가닥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의 대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누리호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숨어있는 효성의 탄소섬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검은 실들이야말로 한국 기술력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모모의 21세기 경제학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런 숨은 기술 영웅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댓글에 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